자, 주인공은 우분투 세상으로 사회금융노조 20년을 노조운동 노동운동이구나. 노동운동 20년을 보라보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 보시면 화면 왼쪽에 우분투 세상으로라는 책, 이 책의 저자이시고 지금 가운데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무금융연맹 현재 사무연맹위원장이고요. 얼마 전에 사무금노조위원장, 한별노조위원장 임기 마치고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이제 노동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한 그 경험들을 책으로 엮어서 우분투 세상으로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네, 지금 사무연맹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분투 재단이 뭡니까? 아니 네. 안진걸 소장님 그 얘기 듣기 전에 네. 언제부터 이 BC 카드에 처음 입사하신 거였어요? 네. 네. 그 언제쯤 입사하셨어요? 제가 96년도에 입사했죠. 오래됐네. 네. 1996년도부터 96년도에 입사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내가 이제 노조 BC카드 사무국장으로 이제 네. 시작했죠. 그때 이제 우리 그 현업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한번 찾아오시더니 이제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었는데 법을 아는 사람이 노동조합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 노동조합 이제 같이 하자고 계속 권유를 해서 제가 사실 노동조합의 노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 걸 제가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번 이제 술자리에 나오라 그러더라고 선배들이.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선배들이 갑자기 저한테 너는 왜 개인적인 삶만 살려고 하느냐? 조직을 위해서 또는 이런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삶도 살아보는 것도 보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제가 사실은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제가 개인적인 삶을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너무 좀 약간 순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겠다. 노동운동 선배들이 후배들을 엮을 때 네. 주로 쓰는 수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딱 올라가서 이제 주로 노동자이 주로 이제 사측이랑 교섭하고 또 조합원과 만나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90년대 초반, 90년대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노동조합에 대한 뭐라 그래나 탄압 이런 표현보다는 활동하기가 훨씬 부드럽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95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많은 이제 그 일련의 그런 투쟁들, 굵직굵직한 투쟁들이 꽤 있었고, 200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우리 BC카드에 노동조합이 있는지도 사실 처음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 저거였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시작했던 게 그래서 저 올라가서 계속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늘 했는데 또 제가 성격에 주어진 일은 또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한 번 들어온 건 들어오는 나가는 거 함부로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의 조폭과 같은. 그러니까 다 들어올 땐 들어오지는 나갈 땐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가.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간다.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이제 김현정 위원장은 이제 이런 걸 표현을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를 좀 쓰기가 좀 어울리는 사람인 게 뭐냐면 이분이 좀 이건 개인적인 그 뒤를 좀 캐자면 경희대학교 법대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후배예요. 와. 이게 또 물이 달라요. 그 유명한 왕립대학교. 그래서 왕립대학교라는 물이 좀 다릅니다. 별명이 있는 영부인까지 배출한. 근데 어떠세요? 그 법대 출신으로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아니면 위원장들보다는 조금 더 좀 활동하기는 좀 도움을 판단하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에서 조금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아닌가요? 그 공부의 전공 과목이?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저기 그 사측 노동쟁이 조정 신청서를 네. 제가 직접 작성을 했었어요. 아, 본인이 직접? 예, 거기 예. 이제 뭐 그거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이제 노무사한테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할 땐 저거 그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있고 이제 뭐 또 노동관계법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손쉽게 좀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정치적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법적인 거로만 접근하면 또 이렇게 그 노사관계도 그렇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좀 경직돼지잖아요. 사실은 향간의 뜻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그 법적인 잣대로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사고폭을 넓히면서 하는 게 그런 측면도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둘 다 좀 다 한쪽에 딱 그건 아니고 양쪽도 섞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사무금융노조의 그쪽에 그러니까 평가를 보면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분쟁 없이 대화로 좀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위원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활동하다 보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쪽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이제 IMF였었잖아요. 네. IMF 전과 후가 확 달라진 게 노동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96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사실 96년도 IMF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취직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뭐 다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제 IMF 이후에부터 이제 취직이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또 IMF를 맞으면서 IMF로부터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는 정책을 강제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 간의 인수합병도 많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헐값으로 많이 이제 매각이 되고 또 노동시장도 유연화 정책을 요구해서 그때 처음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겨났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이제 뭐 사실은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다 정규직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정규직과의 그런 간극 이런 것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예, 근데 위원장님 예. 사무금융노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개별 사업장 노조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예. 뭐 사무금융이라는 회사가 있나 아니면 사무금융 분야의 어떤 특정 노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 일종의 그 은행들이 다 모여 있는 데는 한국노조는 금융노조라고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카드사, 증권사, 제2금융 뭐 그다음에 그죠? 저축은행사 등 제2금융권 중심으로 다 모여 있는 데가 사무금융노조인 예, 거죠.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연합노조, 산별노조인 예. 거죠. 그 설명을 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잠깐 우리 김태희 사회자께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제 사무금융노조하면 이제 역사의 뿌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간 87년 유랑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왕년대 명동이랑 을지로 거리에서 호원철폐 독자타도 외쳤던 학생들의 시위들을 도와주면서 그 넥타이 맨 그렇죠. 이제 우리 선배들이 같이 길거리에서 이제 호원철폐 독자타를 외주면서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예.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이렇게 불려진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정말 넥타이 부대 노조. 부대의 후예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제일 멋있는 분들이죠. 예. 넥타이 부대 노조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제 사무금융 노련을 우리 선배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는데 1년여에 거친 합법화 투쟁을 통해서 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사무금융 노련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무금융 노조 노동자들 하면 주로 이제 그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네. 자본시장 인프라인 그 한국거래소 그리고 이제 사후 이제 그 부실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예탁결제원, 뭐 증권금융 이렇게 이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금융기관들이 한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 인프라 조직인 이제 우리 증권회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들 그리고 이제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전국의 농수축협, 예.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그 대가 이제 저희 소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금융노조 연맹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금융이고 또 사무직들이 또 저희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각종 좀 특이하지만 IT 업체들이 많아요. IT 기업들 그러니까 뭐
HP라든지 MS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뭐 셉이라든지 오. 이런 데들이 또 다 저희 소속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태권도 협회, 국민중개사협회 이런 데도 아, 이제 협회 노동조합들도 거기서 예. 이제 그 사무를 보니까 그 현대해상도 현대상선도 거기서 이제 사무직은 그렇죠. 이 노동자에 포함되어 예, 있는 그 거네요. 배를 타시는 분들은 유군 노조라서 저희 소속은 아니고 사무 보는 저 분들은 노동자들은 저희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이제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연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은행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걸 많이들 네. 궁금해하세요. 시민단체 네. 회원들이나 우리 네티즌들께서도 네. 다들 진보적 개혁적인 성향이지만 예. 은행들은 왜 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로 들어갔을까 이런 네. 궁금해요. 역사적으로 그냥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노총만 있었거든요. 한국노총 안에 금융노련이 있었고 우리 민주노총을 탄압할 때니까. 아니 민주노총은 그쵸? 없었고 95년도에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만들려고 막 탄압을 했잖아요. 전두환, 예, 노태우, 예, 막 예. 김영삼 초기까지. 예,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95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한국노총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금융노련이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었죠. 이제 1금융권 예, 같이 있다가 그 이제 60항쟁 그 터지면서 저희 선배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시 거기 금융노련에서 나와서 사무금융노련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연맹을 처음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이제 한국노총 밖에 최초의 이제 연맹이에요. 우리 사무금노련이. 그 이후에 이제 그 처음으로 설립필칭이 나와가지고 이제 금융노련이 언론노련이 그 다음에 생기고 뭐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산별연맹들이 생기면서 그게 합쳐져서 그 전노협이 됐죠. 전국노동자협의. 뭐, 그게 전신이 이제 한국 민주노총의 전신 그렇죠, 전노협이 전노협. 됐고 그게 이제 저 발전해서 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금노련이 역사적으로 보면 60항쟁도 있지만 그런 그 민주노총의 탄생에 삼파역을 했던 그런 또 역사성이 또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참 김현정 위원장님 예. 지금 예. 우분투 세상으로라는 책 있잖아요. 네. 책 소개를 좀 1분 안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분투 재단이랑 아니 좀 이 얘기 아니, 하고요. 아니 지금 책 소개. 본부장님이 보도국장님이 지금 끼어드셨어요. 재밌게. 알았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내가- 우분투 세상으로. 책 광고해 주세요. 책 저도 소개하지 샀어요, 마시고 책 여러분. 아니, 광고해 제가- 주세요. 예. 그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방송이 저 이게 방송 그 나와서 이렇게 하자래서 이게 응징 방송인데 이게 이렇게 따뜻한 이게 얘기를 해도 청자들이 되냐, 예. 이게 재밌게 보겠냐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동 스토리를 얘기해도 될까 그래.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예. 아직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감동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네. 네, 제가 이 책 쓴 거는 제가 노동조합 이제 20년 했거든요. 20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노동조합이 그 직장 안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주로 경제투쟁, 임금투쟁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정규직 그 노동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으로 다 설립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처음에 노동조합을 시작했었는데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계속 경험이 늘어나면서 또 그 제가 맡는 이제 조직의 규모가 크고 선별노조 위원장도 하면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나아갈 것이 이젠 직장의 틀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고 그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사회연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우분투가 아까 우리 사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코사족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켜서 1등을 하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모두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이제 물었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1등 하려고 경쟁하지 않고 같이 들어왔니? 이랬더니 내 친구가 슬픈데 나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방언이 이제 우분투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 내가 문화적 있다는 충격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산별노조가 그동안은 이제 그 뭐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우리가 늘 많이 하면서 정권과 기업의 이제 비정규직 없애라는 투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 생긴 이래로 3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간극은 더 벌어지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원화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노정되는 그런 게 돼 있고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3급 노조 우리 그 간부들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산별노조가 주도해서 기업한테 같이 기금을 모아서 사회연대 기금을 모아보자. 그래서 그걸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불평등 양극화 문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한 1년 6개월여 만에 준비 과정 끝에 이제 그 사회연대 기금을 모아서 우분투 재단,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설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우분투 세상으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노동자의 방향은 네. 그렇게 서로 그 사회 연대라는 그리고 그 내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공존 상생의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 의미에서 책 제목도 우분투 세상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재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그것도- 재단의 기금을 모은 그 기금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재단은 설립 목적이 명확한데 불평등 양극화 해소예요. 예. 목표는. 근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불평등 양극화 해소. 이렇게 돼. 감동적이다. 그거를 정규직 그 노동조합 회원들로 찬성해서 기금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 그러니까요. 격차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주로 비정규직이 핵심이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인트를 두고 이제 격차 해소하는 그런 시도들을 사실은 저희가 그 기금 가지고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에 각인시키면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연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회연대라는 그 붐을 노동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좀 확산시키려는 게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요 사업들을 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중소기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그 비정규직 그 시킨 것을 갖다가 저희 재단에다가 이제 재단에서 확인을 해 실사 같은 걸 심사를 하거든요.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대출 금리를 깎아줘요. 진짜요? 비정규직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그걸 이제 우리는 일명 우분투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우분투 크레딧. 예, 그래서 서민 은행 같은 역할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그 의미 있는 실천도 하고 또 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대출 금리를 예. 최대한 한 2%까지도 할인이 그래요? 되거든요. 예. 우분투 이거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혹시 신문 이제 뭐 그 관련 언론 기관에서 그 취재가를 오면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뭐였나요? 이거를 뭐 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물어보죠. 예. 예. 사실은 그 아까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어울려서 행복해지는 사회를 가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우리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에서 이런저런 뭐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요구하는 주체 또는 기업은 그거를 방어하는 주체 이런 개념보다는 노와 사와 정이 같이 사회 노동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지혜들을 모으는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이 그 이제 그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먼저 해나갔을 때 국민의 공감대도 얻어낼 수 있고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